네, 글로벌 핫 이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은요, 앞으로 이제 나와주실 새로운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저녁 방송에서는 좀 많이 뵙던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김태성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 아침 오프닝 벨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야간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일 이제 마감된 해외 시장, 그리고 또 전일 마감된 우리나라 시장을 토대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관심 섹터,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좀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또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이제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녹아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저희가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기사 내용부터 좀 찬찬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기사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살해한 혐의로 푸틴을 재판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이라는 말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지를 먼저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어떤 회담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에서 러시아의 지금 강한 제재를 하루아침에 저는 풀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이라든지 유럽도 그렇고 서로 간의 이권 다툼 혹은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제재에 대한 부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속된 재료 노출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조금은 이제 예민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주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대신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지만 경기 제재에 대한 이야기로는 이제는 시장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주기에는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자주 재료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합니다만은 개별 종목 장세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방 국가에 대한 제재가 이제 하루 아침에 풀릴 이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변동성 차원에서 지수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조금 부담이 가겠지만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계속해서 지켜보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이런 관련 얘기인데요. 영국이 암호화폐 선도를 노리고 NFT 제조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어찌되었든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이제 가상화폐가 조금 더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또 다른 자산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외형 성장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만은 가상화폐 그리고 NFT를 통한 굉장히 많은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영국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 3분기였던 것 같아요. 3분기 혹은 2분기 후반부부터 작년 3분기에 NFT와 메타버스, 게임주 이 세 개의 섹터 외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N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현실성은 조금은 떨어질지라도 추가적으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주들 충분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NFT를 굉장히 또 많은 기업들이 다루지만 대체적으로 게임주들이 많이 NFT에 대한 신사업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게임주들 기준으로 봤을 때 본업
즉 이제 게임이 잘 흥행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작년 3분기에는 메타버스를 한다 혹은 NFT를 한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엄청나게 큰 폭발적인 상승세를 1차적으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 2차, 3차 상승을 할 때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NFT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현실화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관심은 가지되 종목을 굉장히 좀 잘 선별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게임주 또 게임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NFT가 이제 계속 각광을 받았던 이런 관련 섹터였는데요. 당장 현실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눈여겨지는 NFT 시장 관심은 가지시더라도 계속해서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보시라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도 보면요. 경제학자들이 좀 그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좀 위축된다라는 전망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균열이 조금 가해지고 있는 러시아 경제인 것 같은데요. 이건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그 시점에 균열은 가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결과치가 이제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 자체적으로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다수의 이제 산업이 중단이 되었고, 또 인플레이션은 악화가 되었고, 특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원자재 가격에 지금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완화에 따른 엄청나게 이 비안전 자산에 따른 급등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불을 지펴준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측했던 결과치이기에 새로운 그런 악재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예측이 되어 있던 러시아 경제의 균열 이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증시나 이런 이슈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 간밤 마감했던 글로벌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욕 증시 또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할 것 없이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좀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이제 이 미국 나스닥 지수가 조금 쉬었죠. 아무래도 이제 바닥권 대비 약 15%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2, 3% 정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깊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잠시 숨고르기가 나타났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마감된 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리오프닝과 이 성장주들의 상승세에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제 나스닥 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4,530포인트 이상 올라온 상황. 특히 이제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일봉산 차트가 굉장히 꽉 찬 양봉을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힘이 강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현재 위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예측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더 힘을 주는 것은 리오프닝 관련한 혹은 테슬라 같은 일부 기업들의 이제 중요한 호재 뉴스가 좀 겹쳐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고 오늘 하루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하루 좀 쉬어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술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던 나스닥 증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강한 상승 탄력 기대해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해외 증시 좀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게 우리 국내 증시인데요. 자, 이제 뉴욕 증시 이제 상승 마감을 한 만큼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만큼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두 가지를 전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수급의 개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좀 이어지는 맥락이거든요. 즉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하지 못한 이유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뭐 대신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내주다 보니까 뭐 지수는 견고하게 버텨주는 역할은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의 힘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돼서 1210원대 이하로 내려가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뭐 더 기대를 해본다면 1200원 이하대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는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매수를 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당연히 반도체 IT, 그리고 그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만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외에 모든 환경은 지금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중앙권 증시 중에 항생 시장이 있어요. 홍콩 항생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장중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오늘 휴장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칫 엄청난 이 글로벌 자금이 흩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이 될 수 있는 환경도 저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분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무엇보다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것은 수급의 개선, 특히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도 좀 예의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아무래도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 국내 증시다 보니까 오늘도 상승 탄력 조금 이어나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일 우리 장에서 빨간 불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뭐 수급 상황 같은 것들도 이제 뭐 개인과 외국인 또 기관 또 이렇게 따로 이제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이 이어갈 것 같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보다는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를 좀 보이면서 개별 주장세가 굉장히 좀 치열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좀 잡아주긴 했지만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뭐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이 항공주들을 포함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를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한항공이 거의 유일하죠. 그리고 이제 LCC라고 불리우는 저가 항공사, 뭐 제주항공, TA항공, 진에어 이러한 항공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대한항공이 가장 원픽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가 항공주들의 변동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저가 항공사들도 이 노선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뭐 여전히 실적에 대한 개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계속 사업에 대한 이 확장, 공격적인 투자와 확장을 하고 있고, 또 단거리 화물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리오프닝 관련 특히 이제 항공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게임주들이 바닥을 좀 짚어줬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NC소프트나 뭐 넷마블이 있었지만 최근의 흐름은 그들 종목들보다는 위메이드 혹은 뭐 펄어비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굉장히 이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대장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멈추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리오프닝 관련주의 게임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 장에서는요, 이 리오포닝 관련주들이 좀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항공주들이 조금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또 특징 중 하나가 게임주들의 상승세까지 좀 두드러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주들도 함께 리오포닝 관련주에 좀 편입이 되면서 좀 관련 있게 좀 지켜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게임주들은 위메이드와 펄어비스 위주로 보면서도 함께 좀 같이 볼 만한 이런 종목들도 있을까요? 일단 뭐 게임주 안에서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위메이드와 펄어비스 이 두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자면 게임주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컨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엉뚱한 대답일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게임주만 계속 보기보다는 보안주를 좀 같이 보는 게 것도 저는 투자의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업에 대한 성장성. 두 번째, 본업에 대한 성장성을 통해서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는 메타버스, 그리고 두 번째는 NFT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가상의 공간에서의 어떠한 컨텐츠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보안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은 필연적으로 올해 혹은 뭐 내년까지도 충분히 뭐 굉장히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지금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뭐 보안 관련주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대형주는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 좀 골라본다면 뭐 라운시큐어 같은 종목들이 투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위메이드, 펄어비스가 대장주인 우리 게임주들 사이에서 조금 다른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보안주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NFT 같이 가상현실 이 관련과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관심 가져봐야 할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계속해서 리오프닝을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 저는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같은 이러한 내수 소비를 판매하는 곳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저가항공사라든지 대형항공사들은 이미 어제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하루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 이제 이 순환매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현대백화점 혹은 이마트 같은 기업들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은 면세사업부가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죠. 항공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면세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면세사업부의 실적은 회복이 기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소비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이 배송에 대한 우리의 사용 빈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SSG.com의 실적의 성장에 따른 실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관련 종목들 계속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항공주들은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이 내수 소비 이 종목 쪽으로 좀 추천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추천해주신 종목들 중에서 좀 차트로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현대백화점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이었던 대한항공 기준보다는 크게 시세가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저는 발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큰 시세를 낼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이평선들을 좀 돌파를 하는 그때 좀 시세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혹은 이런 부분들 이평선들을 돌파를 할 때 굉장히 이제 큰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76,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7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서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뭐 85,000원까지의 상승세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낮은 가격의 매수 기회를 좀 잡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 추천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시초에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초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85,000원, 2차적으로는 9만 원의 이 매도 목표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현재 박스 하단을 이탈하는 가격대거든요. 네,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리스크 차원에서의 손절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7만 원대 좀 아래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지켜보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청자분들께 조금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투자 전략이나 어떤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오늘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을 저는 즐기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리는 매수가 더 맞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좀 분할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종목보다 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수익이 나는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하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선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선 전문가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 시간 가져봤습니다.